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3,000선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 박스피란 오명을 들었던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한 끝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소재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가는 비록 3,000선에서 밀려서 2,960선에서 끝났지만 장중 3,000선 돌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선 장중 기준이지만 이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이죠. 2,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에 13년 반 만에 드디어 3,000선을 터치한 것인데 그간 코스피는 2,000선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1,000선대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 3월 폭락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실적은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의 상승세는 장기간 이어져 왔던 이 같은 박스피 추세를 극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최근의 상승세 눈부시다라는 평가가 걸맞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 상승장을 주도한 요인들 살펴봐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것 아무래도 동학개미라 불리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의 코스피의 상승세는 이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 이 배당 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2조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한 달 전인 이 11월 30일에도 2조 2,206억 원 순매수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개미들의 코스피 쓸어담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개장일이었던 그제 개인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데 이어서 어제는 7,200억 원, 오늘도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세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같은 개미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미의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은 어제 기준으로 6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난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 6개가 상승했는데 이 종목들의 상승폭이 무려 99.4%에 달했습니다. 주가가 2배 뛴 겁니다. 그만큼 더 현명한 투자를 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떠받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요. 사실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00조 원에 달하는 이 재정 부양 체계에 서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이를 통해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또 연준도 0에서 0.25%, 그러니까 제로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2023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입니다. 재정과 금리 쌍끌이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이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증시에도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증시에 자금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 등 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극복 기대감을 높인 점도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 극복 기대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환율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환율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완화는 달러와 반대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원화는 위완화와 동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3월 1,28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080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IMF나 세계은행 등 기관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반등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게 점쳐지면서 실물 요인이 원화의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또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회복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등 반도체,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달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가 올라서 환차익과 주식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일각에선 증시 과열 논란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장세가 시장이 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올라서 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증시에서 무한정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재 개미가 떠받치고 있는 상승장이 단기 과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기술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당분간은 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이 하락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악재가 될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3월이죠.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미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인다면 이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확산세가 장기화한다면 실물 경제와 이 주식시장의 괴리는 더욱 커져서 결국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상반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서 오히려 유동성이 축소될 경우에도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서 2021년 코스피는 그말로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상 첫 장중 3천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소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